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저께인가 이그니스 테라퓨틱스 관련해갖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. 홍콩에서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. 그리고 SK바이오팜이 41%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, 물론 이제 이그니스가 세노마메이트라든지 아니면 솔리안페트롤, 스노시 이 두 개의 약을 정부에 신약 허가 신청을 했고요. 중국의 연간 100억은 아니고 10억 정 규모의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세웠어요.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판매가 시작이 되면은, 나중에는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, 그 정도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, 한 약 2천억 정도, 매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매출액은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, 이그니스가 약을 아주 잘 팔아도, SK바이오팜은 로열티, 그러니까 판매 수익의 일부, 100원에 팔면은 1%, 5% 이렇게 돌려받는 거 있잖아요. 그것들을 좀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.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대신에 이그니스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,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. 일단은 이그니스는 지금까지 거의 한 2,400억 정도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상태예요. 이건 이제 중국 제약업계에서 최대 규모의 초기 투자를 받은 거거든요. 물론 이 A단계의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투자 유치 금액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곤 합니다. 이게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면 5억 달러 정도, 3배면 5억 달러고 5배면 이제 거의 9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 단위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. 예. 만약에 9억 달러가 된다 그러면은 10조가 넘어가는 거고 1조가 넘어가는 거겠죠. 그리고 5억 달러가 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한 7천억 정도 가깝게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SK바이오팜이 거기에서 최대 주주로서 41에서 45%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, 만약에 이그니스 기업이 가치가 5억 달러다라고 하면은 SK바이오팜의 지분 가치는 2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9억 달러가 되면은 지분 가치가 거의 한 4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겠죠. 금액으로 따지면 2,500억에서 한 4,500억 정도? 이렇게 좀 여유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이제 SK바이오팜의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지분 가치가 4천억인데 10%만 팔아도 400억 정도의 현금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고,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또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, 어떻게 보면은 적금 형태의 돈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이그니스가 상장에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SK바이오팜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시 함께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잘하고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어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의 평가라든 이런 것들로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이그니스의 기술 수출한 신약 후보들은 솔리안페트롤이라든지 우리 스노시라고 하죠. 그다음 세노마메이트, 이렇게 중국 시장 판매 성공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없어요.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약들을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최소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천억 이상의 지분 가치를 갖게 되는 거니, SK바이오팜의 역시도 2천억 정도 이상의, 그 이상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. 오히려 더 지루해서 문제지, 그쵸? 변동성을 막 보여주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지루함을 좀 버텨낸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값은 나쁘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1분기 실적,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이 여기서 나왔죠.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까지 어떤 액션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, 3분기 실적은 아마 예상치만 놓고 보더라도 2분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연도별 2025년만 놓고 보더라도 2024년 대비해서 크게 성장을 할 거야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SK바이오팜에 가장 먼저 보고 있는 것은 결국 세노마메이트가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,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. 결국은 실적으로 이어지는 결과물이 될 거고, 두 번째는 이 미국에 있는 유통망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벌 것이냐, 그리고 세 번째는 세노마메이트가 확장되는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성인들, 부분 발작,
그 다음에 뭐 미국, 유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, 유럽에서 벗어나고 아시아 쪽으로 뭐 아프리카 쪽으로 다른 나라 쪽으로 넘어가는 거, 부분 발작이 전신 발작까지 가는 거, 성인들이 그 청소년이라든지 아기들한테도 허용이 되게끔 가는 거,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하면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SK바이오팜은 팔 수 있는 구간이, 지금은 여기가 인천이고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뭐 수원이면 지금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여기는 뭐 안산이 될 수 있고 여기는 뭐 평택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뭐 강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지는 거고 가게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자연스럽게 뭐예요? 돈은 많이 벌리는 거죠. 내가 지금 이 세 구역에서만 팔고 있는데 6개 구역으로, 8개 구역으로, 9개 구역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와갖고 사는 것보다 여기서 바로 사면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. 생기는 거잖아요. 예전에는 진짜 내가 이걸 사려면 저기 멀리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제 바로 옆 동네에 있네? 그러면은 확실히 뭐 많아지는 거죠. 지금 이 구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요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도 이렇게 와갖고 사는 거기 때문에 구역이 하나 넓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뭐 점들, 여기에 뭐 가까이 붙어 있는 이것들도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 좀 봐야 되는 뉴스들을 좀 집중해서 올려놨습니다. 요것만 놓고 보셔도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,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매매까지 이용을 해볼 수 있을까,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 허브경제TV를 찾아오세요. 저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재료들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매매를 해갖고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구나, 이 루트를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같이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혼자서 공식 채널에 있는 정보를 보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으니까 아시게 될 거 아니에요. 이벤트 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